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에 아주 정면으로 맞서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같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독주 이제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가의 거인이죠. 모건 스탠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근거 없다. 오히려 지금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가치를 볼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왼쪽은 시장의 걱정, 마이크로소프트 AI 리더십에 금이 가고 있다. 오른쪽은 모건 스탠리의 반박, 시장의 두려움은 근거 없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줄다리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모건 스탠리가 과연 어떤 논리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숨겨진 힘을 증명해내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건 스탠리가 시장에 던진 이 대담한 선언, 그 구체적인 내용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건 그냥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전망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탄탄한 논리로 부장한 시장의 통념에 대한 일종의 도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새롭게 제시한 목표 주가 무려 625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사실 월가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목표가를 올리는 건요, 단순한 숫자 조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한 엄청나게 강한 확신, 그러니까 컨빅션의 표현이거든요. 시장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분명히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 확신의 쐐기를 박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소프트웨어 섹터의 최선호주, 즉 탑픽이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키스 바이스의 말인데요. 세상에 수많은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최고의 말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시장의 불안감에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타이밍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대담한 주장과 파격적인 목표가를 딱 한 문장으로 꿰뚫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짓누르던 여러 걱정거리들이요, 데이터를 가지고 차분히 뜯어보면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 해석된 실체 없는 심리적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가졌다는 그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마치 탐정처럼 논리적인 증거를 따라가면서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그 오해들을 격파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오해입니다. 아마 최근에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소식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AI 파트너인 오픈 AI가요, 경쟁사인 오라클과 엄청난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였죠. 이 소식이 딱 터졌을 때 시장에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동맹에 금이 간 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시장과 모건 스탠리가 얼마나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장은 이걸 애저의 약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리더십이 꺾이는 증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정반대예요. 아니다. 이건 아주 영리한 전략적 자원 배분의 긍정적 신호다 라고 해석합니다. 아니, 패배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승리의 시그널을 읽어냈을까요? 자,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등을 떠밀린 패배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지금 AI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고성능 GPU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거의 금이나 마찬가지인 자원입니다. 둘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귀한 자원을 파트너인 오픈 AI에게 다 주기보다는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통해서 훨씬 더 큰 돈을 내는 자기 고객들,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정 덕분에 오픈 AI라는 한 파트너에게 너무 의존하는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가장 돈 되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고 위험은 줄인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전략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장의 우려로 넘어가 보죠.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걱정이에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성장 엔진인 클라우드, 애저의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아마존 AWS나 구글 클라우드랑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성장률 숫자도 조금씩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장과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은 현재 발표되는 성장률, 그러니까 과거의 성적표를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미래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행지표, 바로 자본적 지출, CAPEX, 즉 미래를 위한 투자 내역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쏟아붓는 돈의 규모를 보면요. 오히려 시장이 애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엄청난 투자는요, 지금 있는 시장에서 남의 파일을 뺏어오려고 싸우는 방어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AI라는 새로운 기술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의 전체 크기, 그러니까 새로운만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공격적인 투자라는 거죠. 지금의 막대한 투자는 미래에 열릴 이 거대한 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포석인 셈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마지막 세 번째 우려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 생각했는데 하실 거예요. 요즘 혁신적인 AI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윈도우 같은 전통적인 제품들이 위협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죠. 이른바 파괴적 혁신 때문에 공룡 마이크로소프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이런 막연한 공포에 대해 모건 스탠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딱 보여줍니다. 실제 기업의 IT 담당자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은 여전히 기업 환경의 중심이고 그 시장 점유율은 전혀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듀러블하다는 게 확인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구들이 나오긴 하지만 기존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이 강력한 핵심 제품들 위에 올라파는 아주 강력한 업그레이드 기능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AI는 당신의 오래된 차를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 차가 아니고요. 당신이 이미 잘 타고 다니는 튼튼한 차에다가 최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AI가 탑재된 워드, 엑셀은 고객들을 더 꽉 붙잡아두는 락인 효과를 만들면서 기존 생태계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이 가진 세 가지 큰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봤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모건 스탠리가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평가되었다고 확신하는지, 그들이 발견한 강력하고도 우아한 성공 공식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은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아주 완벽한 선순환 공식에서 나옵니다. 첫째, AI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두 자릿수의 탄탄한 매출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 둘째, 벌어들인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엄격한 비용 통제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번 돈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꾸준히 돌려준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명확하고 강력한 공식이 있는데 왜 시장은 이걸 제대로 못 보고 있을까요? 보고서는 그 이유를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경쟁사들을 둘러싼 요란한 잔치 호플라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GPU 신화나 오라클의 깜짝 실적 같은 아주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시선을 빼앗겨서 바로 눈앞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성숙하고 안정적인 꾸준히 가치를 만들어내는 전략의 힘을 놓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의 이번 분석은요,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의 기술주를 바라보는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바로 시장의 가치평가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시장이 지금까지처럼 화려한 성장 스토리에만 열광하는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처럼 지속 가능한 수익과 안정적인 경영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과도한 기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던 기업들의 가치는 좀 내려가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탄탄한 실력을 갖췄는데도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가는 대대적인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AI가 모든 걸 바꾸는 이 시장에서 진짜 더 가치 있는 건 과연 뭘까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장 시끄러운 열광과 화려한 비전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내실을 다지며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장 조용한 규율일까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이제 시장이 후자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